가볍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4개의 주거 중에 사실은 일단 하나의 주거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왜요? 일단은 하나를 타입하면 나머지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뭘 하나를 뭐하러 타입해. 그냥 앞에 잘라줘. 나 말 잘 못하니까 통 편집해줘. 나 말 못했어. 카메라만 있으면 말 못해. 나는 내가 여기서 누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일단은 애가 한 초등학교 유치원 가는 애들이 있는 그런 부부였으면 좋겠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모를 모시면 또 방이 레이아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말을 좀 빨리빨리 해야 돼. 그건 제외하고, 그래서 아빠, 엄마, 애 둘, 이 생각하는데 애 셋도 뭐 오케이. 애 셋도 오케이. 애 셋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고, 네. 내 생각에는 이 집에는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 왜냐면은 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막 친구들 놀러 가거든. 친구 데리고 오고. 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온다. 젊은 부부에다가 애들이 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아예 거실의 기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실 기능상 응접실이라는 기능이 분화돼서 아예 실려주고 더 커피를 마시거나 여기 손님 맞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게 내 가정집으로는 바로 들어오진 않는 거고 응접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잠깐 정리를 할게요. 손님이 많이 오는 젊은 부부,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 가정.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아빠와 엄마의 관계는? 부부죠. 부부인데 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 타입의 부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의 삶? 좋아, 그럼 아빠만 얘기해 봅시다. 아빠. 예. 재택근무를 하는 아빠. 재택근무. 근무를 하는 아빠. 하는 아빠고. 지하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가 부르면 올라가는 그런 아빠. 그리고 가끔 와이프가 외출해도 애를 봐주는 아빠. 지하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가 외출해도 애를 봐줄 수 있는 아빠. 애를 봐주고. 그리고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 마당에서 놀고. 꽤 십정구야. 형 잘 되는데? 형은 항상 최신 버전이야. 그래서 목욕은 애들이랑 같이 안 하나? 목욕할 수 있지. 목욕할 수 있지. 설거지는 안 하나? 설거지 아빠, 나는 좀 귀찮아하긴 하는데 아빠라면 해야겠지. 알 것 같아. 자기한테 비치는구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빠도 해야지. 사실은 옛날에 주부의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부부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 생각도 사실 드네. 옛날에는 주부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부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꼭 물론 당연히 뭐 아빠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지만 엄마가 재택근무할 수도 있고 아빠가 살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해도 되지. 같이 해도 되지. 나는 같이 하는 거지. 응, 좋아. 같이 같이 하는 살림. 같이 하는 살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주방이 되게 부부가 같이 이제 같이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요리할까? 아빠가 스파게티 면 볶고 엄마가 스파게티 소스 만들고.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생기는 게 되는 거지. 혼자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으로 일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야, 주방이라는 게. 그냥 애들 보고 야 일로 와봐. 누구야? 철수야. 여기 접시 좀 놔라. 영희야 너는 저기 가서 양파 좀 갖고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전에 주방이 엄마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의 공간으로 이제 좀 돼야 되지 않나. 가족 공동, 그러니까 공동 작업의 공간? 이게 하나 일종이라고 봐야 되고. 공동 작업.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최신 버전. 식당이라는 건 그 작업의 결과물을 너 10.9점 뭐야? 공유하는 공간이겠지? 이제는.
되는 거고 세탁 같은 거 빨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는 그래. 빨래 같은 경우도 형 거는 자동 업데이트 되기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 왜냐?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근데 건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꼭 베란다에 널어서 말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 요즘 건조기 다 좋고 건조기에서 이제 건조된 빨래를 살짝만 널어놓으면 바람만 통하면 되지 않나. 어디 것까지 그런 거야 제가 우리 같은 이런 건물에서는 외부 테라스가 없으니까 중정 근처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어디서나 뭐 빨래 건조는 어디서나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잡았거든. 그쵸?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태현이 형이 그거를 태현이 형께서 말씀해주신 이 현대 사회의 젊은 부부의 특징은 공동 작업이다. 집안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C샵에 있는 겁니다. 뭐 멀티스레드 기능이나 이런 그쵸? 것들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멀티스레드를 유니티에서 그걸 쓰질 않아.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공유를 하는 게 멀티스레드 쓰는 예전에는 방법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거실이 일반적으로 거실이 동영상을 아버지 빨리빨리 공간, 봐줘야 주방은 어머니 유니티도 공간이 뭐 하고 나눠져 있다면은 잡거든,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어머니가 주방에서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TV만 보잖아요, 거실에 있으면. 근데 그 공간이 조금 같이 조금 묶여 있고 같이 생활하고 나는 TV를 보고 있고 바로 옆에 설거지를 한다면은 옆에서 설거지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냥 주방이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생활, 집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주로 생활하는 공간하고 많이 엮여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방금 그게 주 생활하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어렵지 않을 것 말씀드리면서 같아. 내 지금 듣게 듣게 됐어요. 보니까 아예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그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같이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서도 뭐 건너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와 그 시선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곳이 모델링 스크립트가 없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딴 데서 땡겨와요. 주방과 식당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적으로. 알아서 노력하고 이렇게 한쪽에서 만들고 한쪽에서 같이 먹고. 왜? 나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LDK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주방 식당 자체가 분리될 이유가 이렇게 일단 합쳐져 있으면 그 동선도 줄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주방에서 쓰는 것과 식당에서 쓰는 것들이. 한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상에다가 놓고 안방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안방에서 먹죠. 이제 안방이한테 그런 방이 복합적인 공간이죠. 한옥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만 복합적인 공간이지만 그 방들을 둘러싸고 이게 위계가 타타타타 나눠져 있어요. 좋은 방, 뭐 안방부터 해가지고 뭐 둘러싸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눠져 있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막 어머니들이 힘든 거죠. 차려가지고 들고 가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바꾸자. 주방과 식당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방과 식당이 주 생활 공간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공동 작업이란 개념을 더 큰 개념을 봤을 때 공동 작업 집에서 일어나는 집안일이 공동 작업의 대상이면은 여기에 주방만 식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난 세탁기도 그냥 붙였으면 좋겠어. 세탁 일도 큰 일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공동 작업에 해당하는 청소. 청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 청소의 일종이니까. 근데 어쨌든 청소는 쓰레기? 쓰레기도 뭐 쓰레기도 생각을 해봐야지. 쓰레기도 어디다 이렇게 하게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청소는 사실은 이게 장소의 제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장소 이동하면서 하는 게 청소지. 청소하는 곳 나머지는 청소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세탁 같은 경우는 장소에 제약이 있죠. 세탁기라는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탁기라는 기기가 있으면서 세탁실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작업 우리가 제한해 줄 수 있는 공동 작업의 한 일종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해. 세탁기가 있으면 또 다림이 또 따라 들어와야지. 다림이
이거 공동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옛날에는 아내가 다려주고 남자는 입고 그랬는데 좀 남편들이 다 직접 다리거든. 여자들이 넥타이 몸에 여자도 많아. 자기 챙겨서 와이프는 자고 자기 챙겨서 나가고 하면 여자가 자기 직접 데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동 작업이라서 내가 생각하는 공동 작업은 주방, 식당, 세탁, 다림, 뭐 건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동 작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떤 개별 작업, 개별 작업 아니 그 개별 사이에 생활. 아니, 개별 생활과 공동 작업이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그룹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부부간의 그룹 생활이 있어. 그치? 갑자기. 그리고 아이들 간에 또 그룹 생활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지들끼리도 공부를 하고, 좀 나이가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만의 공부방을 갖기를 원한다고. 어렸을 때는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 왜냐면 오빠가 책을 보면 동생도 같이 와서 자기 글자도 모르는데 들고 와서 같이 책을 읽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도 아니고 가족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나이대 어린 애들만의 공간, 애들만의, 그다음에 어른들만의. 그래서 서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거는 서재나 아니면 AV실,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실 감상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건 애들만의 공간이라 좀 어렵고 어른들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부부끼리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욕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부간의 KVC에서 목욕해요?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했지. 그리고 또 생각하면 또 꼭 그렇게 나이대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고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목욕을 하고 이런 그룹 생활. 그 다음에 그 안에 심화돼서 개별 생활이 있는 거고, 그 개별 생활 또 안에는 정말 잠을 잔다던가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하는 진짜 프라이빗한 생활이 있다고 봐. 근데 그 개별 생활이 음? 진짜 프라이빗한가 하는 거죠. 진짜 프라이빗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개별 생활도 그냥 프라이빗 하지 않은 생활이 있고 프라이빗한 생활이 있겠지. 예를 들면은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방에 또 아니 샤워를 한다던가 볼일 본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이거는 혼자 개별 프라이빗한 생활이지만 그냥 책을 읽는다던가 컴퓨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프라이빗하진 않거든. 물론 사춘기 때 애들은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거기서 단계별 정리되면은 거기서 사람들 생활이 나오고 그거를 공간에다가 이렇게 바로 대입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집안일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집안일을 공동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 역할이 딱 나눠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여자는 애 보고 집안일하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못 살지. 그렇게 못 살죠. 어떤 강한 남자라도 그렇게 못 살죠. 돈 많이 벌어오면 살아. 또 이건희 같은 돈 많이 벌어. 연봉 1억씩 1억. 가정부 쓰면 되지 뭐. 가정부 쓰면 되지 뭐. 가정부. 야 우리 집은 가정부가 있을 것인가? 없겠죠? 아, 있을까? 힘들 것 같아. 가정부가 있는 있을 집이면은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동네 살지 않지 않을까? 좋아요. 일단 없는 거로 전제를 하고 이 집안 내에서 다 하는 게 더 건강한 집이니까. 그렇지. 굳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어서 네. 내 월급 떠주면서 하지는 힘들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 구성원들끼리 협력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이러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형이 얘기한 거는 공동 작업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좀 쉴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애들 보고 야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놀고 있어? 하고 어디 가서 딱 쉬고 싶은 그런 거죠. 쉴 때 뭐 할까요? 나는 책을 읽을 것 같아. 음악을 듣거나. 그렇죠. 음악도 듣고 TV로 볼 수 있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볼 TV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음악하고 책은 엮기가 좀 좋은데 음악하고 TV를 엮는다든가 TV랑 책이 엮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사실 TV라는 게 요즘 보면은 가족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TV라는 그 기계가. 어떤 아 근데 그것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지. 사람 아니 가족마다. 요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도 있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걸 좋아해. 특히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이어폰 끼고 혼자 보시던데요? 아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지. 형네 어머니도 혼자 보신다면서요? 혼자 보는데 아니 근데 마루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으면 은근슬쩍 같이 앉아가지고 TV를 보게 돼.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 거기서 개인 자기만의 쉬는 게 없는 거지. 방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냥 있거나 아니면 나와서 있으면 테레비밖에 없는 거죠. 거실은 TV의 공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 그런 삶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서 좋다고 보고 있고 가족 간에 좀 더 대화하고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얘가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인정해주고 얘가 뭐 딴 거 하는 걸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서로.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닫혀버리는 게 아니라 중정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그 중정은 사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뛰어다니면 툭 떨어지는 거고.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떨어져 있으면서 그 양옆으로 이제 서로 시선도 갈 수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한 1.5m 떨어져 있는 건데 2m 떨어져 있는 건데 그렇지. 대화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승렬이 부르듯이 승렬이 지금 뭐하나? 블렌드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보듯이 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쟤는 아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듣고 나는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있고 이제 요런 게 되는 건데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라고 해서 야 너네는 하나야. 몸이 둘이지만 너네는 하나야. 항상 같이 있어. 부부 공간은 하나. 침대도 하나. 옷도 같이 갈아입고 샤워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해. 이렇게 딱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그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많이 갖게 되나. 여자들도 그런데 보통 이상하게 보면 요즘 보면은 남자들이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 집에. 자, 거실 밖에.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이 집이 되게 작아요. 작은 집인데 한 명씩 다 전용 공간을 떼줄 수는 없어. 그렇지.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한 두 군데든 뭐 세 군데든 마련을 해놓고 그때그때 거기를 점유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지. 근데 그 공간들이 성격이 다 달라서 좀 있으면 되죠. 뭐 좀 언제나 조용하고 햇빛이 좀 잘 드는데 아니면 좀 어둡고 뭐 그런데 조용한데 하나는 좀 아니면 뭐 개방되고 좀 시끄러운데 개방되고 시끄러운데 아니면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아니면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뭐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렇죠. 구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레벨을 우리가 6개인가요? 만들었는데 그 한 레벨당 한 명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정리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만의 공간이 아니고 공동 공간인 것 같아요. 공동으로 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룹별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룹별로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부부, 애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룹. 뭐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뭐라고 하나 그 틈새에다가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넣어주는 거죠. 개별 오케이. 생활. 근데 이 개별 생활은 이제 크게 뭐 조용하고 아니면 시끄럽고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아니면은 뭐 어둡고 밝고 아니면은 깊이 있고 어쨌든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 공간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동 작업 공간이 있는데 이런 쪽 공간이 살짝 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런 공동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뭐 살짝 딱 치면은 여기서 이게 할 수 있는 거. 톡 빼면은 뭐가 이렇게 딱 되는 거.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 이게
일단은 내 생각엔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조닝을 먼저 짜놓고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약간 흐트러주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 우선순위를 놓으면 제일 뒤에 놓고 싶은 거죠. 그렇지. 나중에 양념 있듯이 넣는 건데. 양념 있듯이. 그래서 이 공간이 갑자기 어떤 그걸로 인해서 좀 약간 성격이 좀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팔에 막힌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정해야 되는 게 기능적이기도 하고 배치에도 되게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게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줄 서가지고 엄마 아직 멀었어. 딴 데 가. 이런 화장실이 있고 아 이건 내 화장실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까 전에 왜 그러냐면은 형이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다. 가족 간에. 가족 간에 프라이버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 생활이 있겠고 그 다음은 화장실이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은 사실 옷 갈아입는 거는 옷 갈아입는다고 프라이베트가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별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선만 막으면 옷장 뒤에서 갈아입으면 되지. 시선만 예. 막으면 커튼 치고 갈아입어도 되고 그런 거는 크게 내가 봤을 때는 고려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자고 있는데 동생이 내 방에 들어왔다고 어디 오빠가 자고 있는데 내 방에 오빠 방에 여동생이 들어오냐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 문 잠그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옷 갈아입을 때 좀 단돌이 하고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고 근데 똥 쌀 때 내가 단돌이 하고 싶다고 똥 싸고 있는데 막 벌컥벌컥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그쵸 샤워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그렇지. 샤워도 어느 정도 단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 필요한 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 전용 샤워실이 있으면 좋지. 호텔방처럼. 낭비가 심하지 근데. 예. 근데 어떤 낭비가 심하냐면 설비에 대한 낭비가 심한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그게 되게 낭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면적이 작은데 그거를 샤워실 그러니까 화장실 샤워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24시간 돌리지 않는데 잠깐 쓴 거 하루에. 근데 항상 쓴단 말이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써. 근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자리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번 10분 쓰는데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겠지. 이 자세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참 화장실하고 샤워실, 특히 화장실에 난제 중에 난제인데 나 기본적으로 나 그 생각은 들어. 나만의 화장실이 있다면 어떠라. 나는 내 화장실에만 볼일 봐. 딴 데 가면 불안해.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나만의 화장실, 특히